식사 잘했어요? 네. 이 프로젝트가 지금 작업하는 동안 우리 오늘 첫 시간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실 이충근 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충근 박사는 21세기 청년 아카데미에 역시 단골 강사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소개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연대 정치외교과 나오시고 학위는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연구원도 역임하셨고, 해양전략연구소에서 또 연구실장도 역임하셨고, 자유기업원에도 선임연구원으로 계셨고, 또 이화여대 그리고 몇몇 대학에 또 출강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런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쭉 하셔서 가장 우리 한국에서 한미 관계 그리고 또 정치외교학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전쟁학을 한 학자님들이 내가 이충근 박사님 외에 다른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전쟁학을 하셔서 역시 박사 학위 논문까지 다 쓰셨죠? 논문. 네. 그래서 그냥 국제 정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공연물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군사 전략, 전쟁학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국제 정치. 이거 현대 기술은 이렇게 망가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비행기들 중에 그 옛날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보면은 그 비행기 그거 이거 달린 거 있죠? 프로펠러 달리고 붕 하고 가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느냐? 총알 수십 발 맞고 날개 한쪽 떨어지고 꼬랑지 떨어졌는데 온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새 거 한 대에 1,000억짜리 비행기는 그 총알 잘못 스쳐가면 떨어집니다. 바로 현대 기술이 좋기는 하는데 아주 그래서 그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들이 전자 부품 많은 차 되게 싫어해요. 이거 아주 짜증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기술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좀 늦었으니까 속도 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 네. 금년 1월달에 우리나라 아주 그 유명한 논설위원 한 분이 한국 국민들은 이 세 가지 잘 모른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른다고 모르는 세 가지였어도 이게 무지하게 국제정치적인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첫째, 지네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예요. 미국 사람보다 못 사냐? 별로 못 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미국이 더 많은데 한국이 이게 오가나이즈가 잘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 오는 날 전화 걸면 우산 배달해 주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를 배달해 준다고? 그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맥도날드를 배달해 주니까 버거킹도 할 수 없이 나도 배달하겠다 그래갖고 요새 이 오토바이맨 뽑고 있더라고요. 한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진짜 모든 고약함의 집성체입니다. 북한 정권은 저놈들은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참 자기 사는 데에 대해서만 국민들은 못 살게 하고 남 피해 입히고.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나라인지 모른다. 예, 우리가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무시무시한 나라, 괜찮은 나라로 칩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꿀려요. 역사가 너무 길어서. 미국은 너무 젊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 가지 꿀리는 게 있습니다. 저놈이 처음으로 나를 먼저 때린 놈이야. 미국을 먼저 때리는 나라는 세계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 안보 얘기하는데 안보를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경제학 경영학 생각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국가안보 국제전략은 이게 상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 뒤집어서 생각해야 맞아요. 왜 뒤집어서 생각해야 맞을까? 뒤집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국가안보의 도구들인 군대와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추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안 쓰려고 사는 물건 있습니까? 안 쓰려고 집에다 사다 모셔놓는 물건 있어요? 아니죠. 그렇지만은 국가가 국가안보를 지킬 때 사다 놓는 물건은 다 안 쓰려고 사온 겁니다. 볼까요? 이거 대한민국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탱크인데 저게 소나타 300대 값하고 같습니다. 내가 소나타 300대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세계 어느 나라도 탱크만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자동차 회사가 탱크를 만듭니다. 다이멀러 벤츠가 만든 탱크, 독일제 레오파드입니다. 미국 크라이슬러가 만든 탱크, 그게 M1 전차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 회사 괜찮은 차 300대 값이 그 나라 탱크 값하고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빨리 도는 사람은 하나 캐치했을 거예요. 아, 군수회사라는 건 없구나. 예, 군수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군수회사예요. 그래서 야, 미국 놈들이 말이야 전쟁해가지고 돈 벌려고 군수회사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야. 예, 전쟁 나면 현대 망합니다. 현대가 탱크만 입하니까 돈 벌겠다가 소나타 한 대도 못 팔아요. 전쟁 나면은. 예, 바로 그런 이론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지삼, 이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1조짜리 군함입니다. 1조. 예,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저거 다 사온 이유가 있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1,000억 원짜리 전투기입니다. 1,000억 원. 5억짜리 아파트 200채가 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왜 사왔을까? 안 쓰려고. 즉 전쟁을 막으려고. 얘네들 평균 수명을 40-50년 칩니다. 40-50년 후에 버릴 때, 안 쓰고 버릴 때 우리는 얘 사업 목적이 100% 달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역설이죠. 안 쓰고 버리는데 제일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논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거는 뭐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면 물론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말로는 만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래, 아무리 나쁜 평화가 뭘까? 이게 북한 깃발로 바뀌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우리 다 살아있어요. 이거로 이 깃발이 북한 거로 바뀌었는데 이놈이 일본 거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이게 중국 거로 바뀌었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직할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살아있는데 그래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이런 그 헷갈리는 말이 나오냐면 전쟁과 평화라는 개념을 같은 레벨에 놓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싸움하지 않는 상태예요. 전쟁은, 그래서 평화는 목적입니다.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남이 걸어올 수도 있어요. 남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동일 차원에다 놓고 보니까 평화가 좋은 거가 되는 겁니다. 저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 군대만 해체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개같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밑에 사는 신민이 되는 거, 나는 싸우겠습니다. 난 거기서 살 바에는 난 싸우겠어요. 이런 논법이라면 이완용이 평화주의자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준비하자고 역사는 일국을 존경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순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얘기죠. 뭐 저 사람 전쟁광이야. 이일국이 지금 있었으면 전쟁광입니다.
극우파 꼴통 전쟁 광이라고 그러고요. 그 힘도 없는 나라에서 10만 양동을 주장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정답을 사실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 국자라는 이 한문이 끝내줍니다. 이게 2,500년 전에도 이 글자가 있었는데 이게 땅이라는 뜻이고 이 조그만 영어가 입입니다. 입구자예요. 사람이 몇 명이냐, 인구가 몇 명이냐, 밥을 먹을 입이 몇 개냐 그런 뜻이죠. 요거는 창과자입니다. 옛날 창은 빼죽여서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도끼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찌르고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영토, 주권, 국민. 참 기가 막힌 이 글자가 그 한문은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아주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무인이라고 합니다. 무인, 그죠? 무인 그게 무자예요. 중지한다 할 때 진짜에다가 창을 엎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군사력이 센 나라는 전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설의 논리인데 이거를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국가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뭐 태권도 잘해서 길에 나갈 때 누구한테 얻어 터지지 않고 다닙니까? 아빠가 좋은 차 사줬어요. 근데 안 뺏기고 다 탄단 말이야. 내가 태권도 칠 다니래서 아니죠. 경찰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는 크게 없는 동네예요. 크게 없는 동네입니다. 마치 옛날 서부 같아. 옛날 서부가 금이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돼가지고 용감한 사람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깡패들 따라갔습니다. 술집 따라가고 우범 지역입니다. 아직 파출소 경찰서가 못 따라갔어요.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안전을 지킵니까? 집중이죠. 오늘날 국제정치가 저 정도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자기 사느라고 쩔쩔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고 제일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가 있는데 타니샤 파젤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 썰렁합니다. 국가의 죽음이에요. 책 제목이 스테이트 데스. 뭐 이런 책이 다 있냐고 한번 구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잘 쓴 책입니다. 1816년 나폴레옹이 전쟁에 진 다음 해, 왜 그 다음 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느냐,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긴 시대입니다. 국민국가의 시대. 그래서 서기 2000년까지를 연구를 했더니 그 사이에 지구에 존재했던 나라가 모두 207나라. 207나라 중에서 서기 2000년 현재 보니까 66나라가 없어요. 딱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66나라를 다시 보니까 66분의 50, 50은 옆에 있는 놈이 죽인 겁니다. 자기가 망해서 죽은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라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국가들은 살아남는데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도 증명되는구나. 이렇게 나라가 많이 죽는데,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데 우리 예병 장군님 한 분이 그 죽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들이 죽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얼떨결에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이런 것들 다 죽었죠. 그랬더니 그거 후진 나라들이네요. 장군님, 후진 나라가 죽지 쓸만한 나라는 안 죽습니다. 근데 그 후진 나라에 조선 들어가 있어요. 코리아. 이 사람 데이터에 코리아, 조선 가로해놓고 1910년 일본에게 죽다로 되어 있습니다. 1950년에 미군이 여기 도와주러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 데이터에 1950년 뭐 예를 들어 11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게 죽다라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책 앞으로 더 쓸 거예요. 2판 3판 나오는데 2000XX년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게 평화적으로 죽다라고 나왔으면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들은 쉽게 죽어요. 북한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타니샤 파젤 교수의 다음번 저 스테이트 데스 다음판 책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게 평화적으로 죽다라고 나오면 그게 북한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랑 다르가 하나 있는데 북한은 사우스 코리아를 죽일 수도 있어요. 평화적으로 죽는 거는 여기 좌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얼결에 무너지는 거가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고, 그리고 전쟁하는 거는 그냥 남한을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국가들을 쉽게 죽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제일 골치 아픈 동네에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경쟁해요. 왜? 약소국은 강해지고 싶고 강대국은 1등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등은 한 자리밖에 없고 2등도 한 자리고 100등도 한 자리예요. 그 자기 등수를 올리려면 한 놈을 밀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너는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나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너는 죽여버리겠어라는 이웃을 가진 나라가 지구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한국 북한의 그 노동당 규약을 보면은 노동당의 당면 과제는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 시키는 것. 뭐 무슨 온 사회겠어요. 제주도까지지. 그래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주체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이스라엘이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저거 지중해로 쓸어버리고 싶어. 지구에서 두 나라가 옆에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나라랑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거랑 1대1로 싸우면 다 이기고 옆에 있는 거가 합칠 확률이 거의 없는데 합치더라도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막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옆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러시아 있죠. 그리고 미국도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골치 아픈 위치에 있는 국가 안보를 진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 얘기 잠깐 할 텐데, 지난 2월 12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뭐 꽝꽝거리는 이 비디오로 마치 그 서울특별시청 앞에 있는 그 월드컵 보던 그만한 비디오에서 저렇게 떠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날 우리나라 그 여자 논설위원 한 분이, 여자 기자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북한이 더 멀리 가는 로켓을 개발하고 더 성능 좋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움직이는 동안 한국인들은 둔감력과 배짱으로 위협을 견뎌온 거다. 몰라서 껐다고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니네가 핵을 만들어봤자 우리 너네한테 이길 수 있어. 우리 다 그런 의지가 있어. 니네 핵 저거 꽝이야. 라는 그런 그 씩씩한 마음으로 문제가 안 됐어야지.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에이 뭐 저게 무슨,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무서움이 정말이라는 거 알면 그때는 큰일 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자라는 그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3번 했습니다. 1차 핵실험은 2006년인데 2006년에 핵을 터뜨렸는데 그때 그 핵무기의 이 폭발력이 800톤이었습니다. 재래식 무기 중에서 제일 그게 1톤입니다. 재래식 폭탄 중에. 그런데 800톤이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핵폭탄 지금 너무 꼼합니다. 실패라고 볼 정도,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지네가 만들어봤자 저거. 두 번째 핵실험 2009년에 했는데 이게 파괴력이 거의 한 10,000톤쯤 됐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2,000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진짜 핵폭탄만큼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었던 건 너무 커요. 너무 커. 야, 네가 이걸 어떻게 남쪽으로 쏴보내겠니? 그 돌덩어리 무지하게 큰 거를.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2월 12일 날 터뜨린 거 보니까 독일 어떤 연구소에서는 폭발력이 4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합쳐서 3만 5천 톤이에요. 그 두 개 합친 거랑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근데 확 작아졌다. 얼마만큼 작아졌냐? 미국 어떤 연구소에서 이만큼 작아졌다라고 봤습니다. 요 사람 크기만큼. 요것이 2차 대전 때 두 번째로 터진 핵폭탄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저게 몸무게로는 4톤이에요. 폭발력은 15,000톤이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이걸 갖다 달려면 한 1톤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아직 4톤이니까 아직 안 되겠다. 아직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근데 미국 사람들 얘기는 언제냐, 그게 3년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년.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미사일은 바늘입니다. 핵폭탄은 실이에요. 북한이 지금 핵폭탄을 미사일 바늘을 실에다 바늘을 끼려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하면 할수록 실이 얇아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미사일 귀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들어가는 날, 지금 현재 북한은 뉴클리어 아무드 스테이트, 핵폭탄을 가진 나라. 단 북한은 그 핵폭탄을 무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아무데나 명중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지만은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려면 요만큼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의 내전력이 뭡니까?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자동차 사러 갔는데 자동차 파는 사람이 이거 완성도가 98.7입니다. 그럼 사겠습니까? 이거 완성도가 100이래야 사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아직 북한이 100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이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번에 북한이 3, 4월 때는 난리치고 그러다가 미사일을 쏘겠다고 막 폼을 잡았습니다. 저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인데 그거 막았습니다. 우리가 막은 건 아니고 미국이
진짜 협박하더라고요. 북한한테 너 쏘면 이번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쏜더라고요. 왜? 미사일 실험할 때는 바늘 귀가 커지는 겁니다. 핵 실험할 때는 실이 얇아지면서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3차, 4차 핵 실험, 지금 3차까지는 4차, 5차 못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막았습니다. 미사일 실험. 무수단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노동 미사일, 그 이름은 전부 미국이 지은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을 항상 감시하다가 와 이거 새로운 미사일이네. 소련 거가 아니라 그래서 노동이라고 이름 진 겁니다. 왜? 노동에서 발견됐으니까. 이거 더 큰 거 있잖아. 이거 대포동이라고 이름 줘야 되겠다. 대포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됐으니까. 무수단에서 발견된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뭐 우리가 거기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 보통 아줌마가 나와서 남한을 겁줬는데 뚱뚱하게 생긴 아줌마 있습니다. 리분이라고 가로세로 비슷하게 생긴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 이름이 리분이 65세예요. 김정일이가 되게 좋아했는데 김정은이는 뭐 안 좋아하는지 김정은 때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장이 나와서 겁줬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겁을 줬는지 아세요? 휴전협정 끝. 휴전협정 끝이에요. 그러고서 뭐라고 보다보다 야 북한에 있는 외교관 나가 전쟁 나니까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도 다 나가시지 전쟁할 텐데 외교관들은 안 나갔는데 서울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유학생들 집에서 야 전쟁 나는데 그 중간 시험 보다 말고 간 놈들도 많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겁을 줬습니다. 저 사람 겁 주는데 우리나라 육군 소장이 되받아치는데 잘 받아치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보고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대장이 나왔는데 우리 소장이 나와서 야 이거 까불지 마 그러면은 그거는 뭐 괜찮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우리를 건드리면 도발 원점, 도발 지원 세력, 그 지휘 세력까지 다 박살내 버리겠다. 도발 원점은 뭐냐? 우리 군함이 지나가는데 그놈들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럼 군함이 맞았으니까 군함을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겠다. 네 미사일 날아온 거기를 때린다. 그게 본토라도 괜찮고 평양이라도 평양을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원 세력 천안함이 맞았는데 잠수함을 어떻게 찾습니까? 잠수함 그거 찾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잠수함이 돌아가야 될 기지를 때리게. 기지는 어딘지 아니까. 그리고 지휘 세력 기자 중에 한 분이 전화 걸어가지고 교수님 지휘 세력은 어디를 말해요? 그래서 저기 김정은이도 포함되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북한군하고 싸우지 않고 북한 정권하고 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우리 1조짜리 군함이 있다고 그랬죠. 1조짜리 군함이 있는 나라 세계에 3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미국 3나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 한번 빵 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들 와서 뭐라고 그랬는데 영국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South Korea on base 보여주었다. 미사일. It says 말하기로 can hit North's leaders. 북한의 정치가 북한의 지도자들을 맞출 수 있다는 미사일을 공개했다. 참 정말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미국 기준으로 얘가 올라가다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출 확률이 8분의 7입니다. 그 미사일이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가 시속 8,000km예요. 시속 8,000km짜리를 맞출 정도면 김정은이가 시속 몇 킬로로 도망다녀야지 저걸 안 맞겠습니까? 상황당한 얘기죠. 그 북한이 야 까불지만 나도 있어. 북한이 말이죠. 총하고 대포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북한의 꼬마 잠수함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놈들이 테러를 만들 모든 노력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잘 만드는 겁니다. 소련이 자동차도 못 만드는데 인공위성 쏘잖아요. 한쪽으로 미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김정은이가 야 우리 이거 있어. 이거 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 수원까지 다 죽어. 이거 그 공산포라는 장거리포인데 저게 크니까 우리가 그냥 기어 나오면은 그런 거 가서 폭격하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폭격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되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불을 뿜은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불을 뿜으면 폭탄이 서울에 날아오죠. 국가안보 간단치 않은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한번 우리 아이디어 내보세요. 요번에 그 미국이 역시 그래도 미국이 많이 그 힘을 썼습니다. 저 비행기 한국에 드문드문 와요. 근데 요번에는 왔다고 보여줬습니다. 나 왔어. 기자들 와서 사진 찍고 봐. 특히 북한 너 잘 봐. 얘는 핵폭탄을 16발 실을 수 있고 1m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는 정밀 유도 그 폭탄을 80발씩 싣고 다닙니다. 그 2대가
미국 미주리에 있는 기지에서 넣어서 그냥 천천히 이제는 빨리 안 날아요. 왜 빨리 안 나는 줄 아세요? 저거 나는 줄 아는 놈이 없으니까 따라올 놈이 없죠. 그래서 여객기보다도 느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저쪽 서해바다에 있는 모 섬에다가 폭탄 떨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냥 폼만 잡고 간 겁니다. 근데 폼 잡고 가면서 한국한테 발표했어요. 아, 요번에 돈 좀 썼다, 야, 우리. 62억 원 들었답니다. 그 두 대가 왔다 가는데. 예. 저는 그 값도 공개하고 뭐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한국이 최근에 이거 이러다 우리도 핵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해줄게. 니네가 꼭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가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저기 있었을 거라고 보고 북한한테는 너 까불면 죽는다고 그런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엄청 강화시키고 왔습니다. 앞으로 지난 60년 굿이었다. 앞으로 몇십 년 잘하자. 이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몇십 년, 앞으로 몇십 년이 이게 무슨 뜻일까? 동맹은 전쟁을 같이 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누구랑 전쟁을 같이 할까? 앞으로 과거 60년은 북한이었는데 저는 미국이 중국하고 우리 맞짱 뜰 때 너 우리 편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기까지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러고 친하게 오니까 중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무지하게 융숭하게 잘해줘가지고 한국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덩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건 중국한테는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한번 맞짱 뜰 때 한국이 미국 편 쓰면 어떡합니까? 바로 칼이 여기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한국은 몸값이 오르고 있고 근데 그게 잘못했다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철학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바깥 세계는 한국인의 안보 불감증을 신기하게 여기지만 2013년 한국 사회에 대범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 때문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야 북한 놈들이 어떻게 여길 건드리겠냐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5년 12월 1일 이후에는 바뀔지도 모른다. 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돌려줬습니다.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죠? 조금 연기하자. 그래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면 어떡할 거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또 연기하자라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하는데 일단 미국 측 첫째 반응은 가져가였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전쟁 나면 미군이 지휘하는 거하고 전쟁 났을 때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미군이 지휘한다는 건 네가 책임져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책임지는데 북한한테 지겠습니까? 온갖 수를 다 써서 이기겠죠. 근데 한국에서로 싸울 때는 미국이 그냥 어떻게 도와줄까? 이 정도만 되고 뭐 요새 또 돈 없고 그러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겁니다. 미군이 지하면 북한이 아예 전쟁할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저게 뭐 민족적 자존심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한 북한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다시 재행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북한 핵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오해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야 미국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가 난리야? 미쳤습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게. 그렇게 북한이 멍청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놈하고 싸우는 놈은 바보죠. 돈놈 아니면은. 북한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모든 말에 나는 너하고 안 싸울 겁니다. 미국 좀 나가줘라 한국에서. 미국 나랑 평화조약 맺자. 미국 나만 하고 동맹 좀 끊어. 그거는 나만 하고 싸우지 나는 미국하고 안 싸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었다. 미국 사람 말로 가만 놔두면 5년입니다. 한국을 놔주고 싶다는 가만 놔두면 3년이고 5년 후에 북한이 그러겠죠. 야 미국 드디어 나는 남한하고 한번 싸워야 될 시간이 도래했다고 믿는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런데 미국 나만 도와주지 마. 네가 도와주면 내가 지겠지. 그냥 지나 LA 날려.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난 남한하고 둘이 결판될 거야. 그럴 때 미국이 LA까지 진짜 오면은 야 이거 진짜네. 너무 망설이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국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국하고 통일하면 나는 네 편이야. 나 네 편이야. 나 중국 별로야.
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이 그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북한의 핵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만 상대하는 겁니다. 왜 북한이 옆에 있는 큰 나라 건드립니까? 한국만 가지면 끝인데, 한국만 가져가면 끝인데, 미국이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북한한테 너 핵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나만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가져. 그리고 핵 내려놔. 그러면 받습니다. 받아요. 왜? 북한이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무지막지한 이fun을 사용한 거지만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북한의 핵은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 예, 제가 김정은입니다. 내가 지금 핵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만들면 내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면 난 죽는다, 솔직히. 근데 내가 이걸 만들니까 여러분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를 설득할 겁니까? 안 죽으려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너 그거 만들지 마.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너 살려줄게? 우리가 무슨 죄가 너를 살려줘요? 김정은이 죽이는 놈이 누군데? 북한의 장군들하고 북한 국민들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이거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예, 뭐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국제歴史 공부가 짧으니까 그런데 어떤 대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아주 황당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대령한테 그랬죠. 그 우리가 당신이 포함된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말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도 안 가진 채로 이렇게 남한을 갖고 노는데 솔직히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고 뭐고 다 앞섰습니다. 한 40~50배 센 나라가 북한한테 이렇게 해면은 이유는 군사력 하나가 아직 완벽하게 앞서지 못했는데 북한이 핵까지 만들면 완벽하게 밀리는데 근데 우리가 통일을 해요. 북한이 통일하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얘기했어요. 김정일이가 나는 남한 점령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나는 2천만 명,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꾸려가면 된다. 황당한 얘기죠. 정치가가 저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은 저기라도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가입니다. 근데 얘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만 1천만 원 이민 가라고 놔두고 돈 달라가지고 아니죠. 너네들은 총알이 아까워. 총알이 아까우니까 그냥 나가. 맨손으로 나가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건 우리 모르는 일이고 너네들 하여간 꺼져. 이겁니다. 2천만 원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못 사는 놈이니까 그거는 숙청하고 나머지 2천만. 그 2천만에 속하는 정말 재수없는 한국 국민들은 핵폭탄이 우리 폭탄이 되겠죠. 내가 그 서울대학에서 북한 정치론을 5학기를 스트레이트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5학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은 질문. 교수님 말을 아직까지 들으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내일 모레 골로 갈 나라인데 내일 모레 쓰러질 나라인데 전쟁 위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그렇죠. 내일 모레 죽을 정도로 피폐한 나라가 전쟁한다 이게 말이 맞는 되죠. 제가 그래서 김정일이 답을 찾았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제가 직접 한 말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명법성은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저 말이 만약 틀리냐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면은 북한이 저를 다 게임 이긴 거고 우리가 엉성하면은 남조선에 식량 기름이 많다. 근데 보니까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말하자 싫다, 말하자 싫다, 말하자 싫다, 사과해라, 사과 안 했는데 정상화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뭐가 정상화됐어요? 애초부터 정상화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바로 이런 북한이 갖고 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했네 그런 말 나와요. 소련 핵이 있는데 망했죠, 당연히. 소련이 핵이 얼마큼 있었느냐? 5만 발이 있을 때, 3만 발이 있을 때 망했습니다. 왜? 소련이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 뺏어야 되는데 미국 거, 영국 거를 뺏어야 되는데 그놈들도 핵을 갖고 있어서 뺏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게 됐다 그러면 남한 돈 뺐습니다. 야, 돈 안 줘. 그러면 그냥 칼로 뺐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맞짱 뜰 수단이 없는데 북한이 망하게 되는 날, 그날 한국전쟁이 또 나는 날입니다. 6.25. 그래서 저건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서울을 핵 공격한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이 멍텅구리적 사고방식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핵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깨서 가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통째로 가져야지. 소울이라는 무지막지한 다이아몬드를 도끼로 쳐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걸 갖겠습니까? 북한이? 클라우데비스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왜 하느냐?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강요하려면 적이 꿇어야 되는데 적을 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적의 군사력을 괴멸시켜야 된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의 군사력을 괴멸시키기 전에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핵을 가졌는데 어떻게 맞짱을 틉니까? 한 마리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가 못 가졌을 때 이때 전략적으로 이게 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군님이나 저는 우리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중이죠. 북한이 서울 핵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왜 공격합니까? 핵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북한이 우리를 어떤 때 어떻게 보면 갖고 노는 것 같은데 핵까지 가지면 더 황당해지겠죠. 허남성 교수라고 아주 뭐 군사전략 국방대학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북한이 개성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개성에서 철수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그런데 뒤로 간 게 아니라 밑으로 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으로 들어갔다. 근데 개성에는 우리 공장이 있었으니까 이 공장은 폭격 예외 지역이죠. 어떻게 우리 걸 가서 부르십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개성 이 길은 옛날에는 군사도로인데 지금은 산업도로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뢰를 꺼내줬습니다. 북한군은 나오니까 이제 지뢰가 없어요. 예, 북한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북한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지내면 잘 지낼 수가 없죠. 제가 이장춘 대사를 아주 재밌는 분인데 성질이 좀 급하신 분이지만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다고 신문에 나온다 트위터에 이렇게 날렸더라고요. 개성공단 정상 결국 남북관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김과 왕조의 자의적 위상이 입증됐다. 아무리 읽어봐도 남과 북을 들매가 합의가 아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치를 앞으로 절대로 이런 조치 사과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사과했다고 뭐 북한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 아쉬워하는 얘기죠. 제가 쓴 글입니다. 작품 한반도 위기는 김정은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폭탄을 개발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지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떠들고 그래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는 현재의 시끄러움이 조용해진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더 무시무시한 위기는 김정은이 조용하게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날, 아까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그랬죠. 핵무기 체계까지 완비는 안 했습니다. 100이 되는 날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작전에 놀아나고 있다. 뭐가 위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 본질을 헷갈리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날 북한은 그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조용히 협박할 것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제가 시나리오 하나 그렸습니다. 북한이 N차 핵실험입니다. N차, N번째 핵실험. 지금 세 번 했죠? N번째는 몇 번째인지 몰라요. N차 핵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 세계 각국 시민 여러분, 기자 양반 여러분, 텔레비 기자 여러분 다 요지점을 한번 모여주세요. 독도에서 200km 직선거리 북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다 갔습니다. 갔더니 큰 북한 화물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못 쓰는 배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하고서 한 2, 3분 있다가 뭐가 쭉 나는데 번쩍하고 터졌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렸다. 뭡니까? 북한이 미사일에다 핵폭탄 장착하고 명중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세계에 방송돼 나갑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북한 사실체로 죽어도 막아야 됩니다. 북한의 다음번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가서 죽어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들어갈 때 북한의 다음번 핵실험, 그리고 다음번 미사일 시험하는 날 그대로 문 닫는다라는 조건을 걸고 들어가야지. 이게 뭐냐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 12등짜리 나라인데 이 꼬마가 북한이 지금 잡아당겨갖고 여기는 권력적으로 무풍지대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좀 사이 나쁠 때 일본은 북한 가서 등 들어줍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사이 나빠도 중국이 남한 등 들어줘갖고 북한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남한하고 북한이 잘라져 있는 한 일본과 중국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통일을 해야지 이 힘이 합쳐지는데 이 통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돈은 약간 낮은데 일본이 반대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왜 반대할까? 똑똑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왜? 아까 제가 그랬죠. 국제정치는 경쟁이라고. 근데 경쟁자가 큰 놈 생기는 게 뭐가 좋아요? 둘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게 낫지. 큰 경제가 생기는 거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습니다.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와 같다. 망치가 자루가 부러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 단도가 부러져 있어요. 그 부러진 단도가 하나가 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한반도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싫어하는데 이건 통일을 하겠냐? 이 걔네들 힘을 못 보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미국이 한반도 통일하고 싶어합니다. 남한이 하는 통일 그거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문제, 노스코리아 프로블럼 미치겠어요. 미국이 보기에 나가서 발로 밟아버리고 싶은데 발로 밟자니 이라크 꼴 날 것 같고 근데 한국이 통일하면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통일하라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 이게 힘 좀 셌다고 계속 미국한테 대드네 한 놈이 누굽니까? 중국이죠. 아 이게 한국이 빨리 통일이 되고 미국하고 연합을 잘하게 되면은 중국을 이걸 막는데 아주 유용하겠구나 전략적으로. 여러분 자 한국을 한번 이 칼이라고 생각하고서 요거를 미국하고 같은데 미국이 이걸 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찌르면 러시아 죽고 옆으로 찌르면 중국 죽고 옆으로 찌르면 일본이 예 옛날에 중국이 있을 때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일본이 세면은 중국 편합니다. 한국은 워낙 약해서 미국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너무 약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너 아무나 가져도 돼. 일본 니 가져라. 그 대신에 필리핀 내가 가질게. 그게 카츠나 텍스트 조약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그게 아니거든요. 물건입니다. 와 얘야 얘. 얘하고 나하고 같이 하면은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에 하면 한반도가 통일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시들 동안 난리쳤죠.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 없어져야 통일이 되는 거죠. 평화적으로. 예, 그 우리가 그걸 엄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미래 통일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어떤 독일에 계신 한국학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미국 지원, 소득의 경제력, 소득의 단결력. 이 두 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지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치학자가 절대라는 말 안 쓰는데 예, 저건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통일되고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통일 안 돼요. 중국이 통일시켜줄 것 같아요.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거 반대예요. 현대자동차 파업할 때 도요타에서 간첩 들어온다는 말 있죠. 당연하죠. 와야 되는 거죠. 현대가 맞짱 뜨는데 그거 무너지면 토요타가 혼자 달릴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국제정치는. 통일한국은 강대국대입니다. 21세기 강대국 명단에 미, 중, 일, 독, 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 들어가요.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독일하고 인구는 독일하고 이미 맞먹고 8천만.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프랑스와 맞먹고 통일한국의 영토는 영국과 비슷하다.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우리가 지금 100, 북한이 3, 합치면 103인데 이 3이 그냥 3이 아니라 30, 40으로 쭉쭉 클 수 있는 3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성 같은 데 가서 뭐 헤맵니까? 북한 전체가 개성이 될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땅이 있기 때문에 10% 경제 성장을 앞으로 30년 더 할 수 있습니다. 통일하면. 그럼 대학생들 취직 다 하고 북한이 딱 통일하면 선생님은 30만 명 필요해요. 그럼 그 남한에서 자본주의 교육, 자유주의 교육 받은 사람이 가서 선생해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넘어갈게요.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저쪽 바다에서 싸우죠. 센카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어느 나라 땅일까요? 중국이라고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센카쿠 그러면 중국 땅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한국 땅이죠.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거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을 때까지 우리 겁니다. 그것이 국제정착적으로 영토의 개념입니다. 생각보는 일본이 갖고 있어도 일본 거예요. 역사에 우리 거라고요? 그러면 만주는? 역사에 우리 거였기 때문에 우리 거면 만주는 누구 거예요?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 간단합니다. 지도책에 보니까 그 지도 누가 그린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끝발이 있어요? 300년 전 그린 사람이 지금 국제정치에 이거가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끝발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김정은 지도에는 왜 독도가 없어요? 지도, 국제법, 국제 도덕 이거 아닙니다. 그럼 독도는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지켜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 거예요? 일본이 뺏으면 일본 건데 어떻게 지켜요? 군사력으로 지키죠. 뭘 어떻게 지켜? 그래서 이지스함 산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0억짜리 비행기 산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성질이 급하신 분이죠. 일본이 짓거라고 그때 제일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야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떴습니다. 공군 비행기가 쫙 떴어요. 그 독도 위를 나는 비행기 사진들 여러분 다 봤죠? 김영삼 대통령 때 있던 그 비행기는 독도 가서 5분 있다가 집으로 와야 되는 비행기입니다. 더 있으면 바다에 빠져요. 그때 일본은 독도에서 80분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177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60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독도 가서 80분 같이 전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지스함, 일본의 이지스함이 그때 6척인데 이지스함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기 딱 가운데 있는데 동그라미 넣어가지고 뭐 수백 킬로 이내에 들어오는 놈을 무조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이 4척이 동해에 들어오면 동해가 꽉 차요. 못 나가요.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 사온 거예요. 3척 사왔습니다. 1조짜리 요곡도 없는 거를. 제가 이지스함 사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인터넷 저한테 들어서 야 미친놈아 요곡도 없는 걸 네가 갔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그래야지 독도 지킬 수 있어. 지금 우리 3척 3척 60척이죠? 60대. 일본은 6척 209대. 어떻게 지키냐고요? 1대1로 받고 있어요. 1대1로. 일본 비행기 60대 추락 우리 거 다 전멸. 60대니까. 일본 이지스함 3척 깨지고 우리 거 전멸. 그러고 가져가. 일본은 그렇게 코피를 많이 쏘고서 그 섬 안 가져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국가안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는 일본 거고 일본이 지금 저거 지키느라고 이제 우경화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냥 어떤 또라이들이 갑자기 나와서 우경화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일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국제정치의 기초입니다. 독일이 99년전에 임한했는데 지금은 요거가 없습니다. 이거 독일이 이거 내 거야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지금 폴란드 거죠. 고려시대 때 한국입니다. 고구려시대 때 한국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는 이거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로 하는 게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지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럽 지도 100년 전 걸 보세요. 지금과 같은 국경선이 있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중국 사람들 요새 돈 벌고 힘세졌습니다. 야 일본 놈들 나가라. 아우성 치는데 아직은 그래도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일본 해군 세니까. 답이 일본 해군 세니까입니까? 그 2012년 10월 달에 미국 논문이 나왔는데 2012년에 중일 해군 전쟁 했는데 결론 일본 승리로 나왔습니다. 언제 중국이 공격할까요? 중국 승리로 나오는 날 공격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2년에 군함을 3척씩 찍어냅니다. 군함 한 척 만드는데 10년 걸려요. 근데 걔네들이 2년에 3척씩 지금 막 쏟고 있습니다. 쏟아내요.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중국 부사를 내는 거. 요번에 그 항공모함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웠죠. 하도 급해가지고 비행기도 없이 띄웠습니다. 국제정치가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띄웠다고 그 며칠 있다가 미국 군함이 들어왔는데 이러고 들어왔어요. 야 이놈들아 주고 항공모함은 이렇게 생긴 거야. 까보고 있어. 딱 그런 얘기죠. 항공모함에 저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닐 때는 비행기 나 속에다 놓고 다녀요. 저걸 그냥 폼 잡을 때 저렇게 다니는 겁니다. 와서 폼 한번 잡았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일본이 이거 만드는데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헬리콥터 항공모함이죠. 아까 그 중국 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성능은 내가 보기에 더 하나는 못하지 않는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일본 군국주의로 간다 그랬는데 중국이 이거 만든 날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내가 참, 야, 이거 어이없는 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서해를 앞바다로 만들면 그 서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바다는 아니에요?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기뻐요,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일본은 이걸 보고서, 아, 한국은 중국 편이구나. 미국도 이놈들이 중국 편인가?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일본이 만들면은 난리 법석이 나는데 중국이 만드는데 칭찬하고 있어요. 야, 이거 아닙니다. 둘 다 골치 아픈 나라죠. 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잡지인데 영국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돌섬에서 싸울 거냐라고 이제 이 특집이 나왔는데 여기 500년 묵은 거북이가 sadly yes, 슬프지만 싸울 것 같아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그 해군에서 제가 논문 하나 써들어서 논문 썼습니다. 이거 왜 둘이 난리치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강대국 두 나라가 돌섬 가지고 싸우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올라가는 중국하고 내려가는 일본이 많은 거다. 여기서 중국이 저 섬을 뺏으면은 일본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 챔피언, 세계 챔피언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로 올라서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서 저걸 막으면은 중국하고 대등하게 맞짱 뜰 수 있고 몰락이 일단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미래를 걸고 싸우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이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의 미래. 그래서 저게 쉽지 않죠. 일본은 저기서 그냥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질까? 피 흘리고 집니다. 일본이 총알 맞고 군함 매척 깔아앉고 생각구를 뺏기는 그날 일본은 헌법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핵무장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반대해요? 그런 건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섬에서 두 나라는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일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원은 중립이라고 그럽니다. 만원은 중립인데 일본이 중립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동맹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어떤 약속? 중국이 뺏어가면 다시 뺏어줄게. 다시 뺏어줄게라고 얘기했습니다. 탈환. 그게 뭐예요? 다시 뺏어줄게 하고 막아줄게는 다른 얘기죠. 다시 뺏으려면 어느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해병대 필요하죠. 일본에 해병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육군 데려다가 캘리포니아에서 해병 훈련 시켰습니다. 미국이. 뺏어줄게. 그리고 훈련이라면 항상 탈환 훈련입니다. 일본도 무서워요. 아니 방어 훈련을 해주시지. 야, 저놈이 뺏어줘 내가. 이겁니다. 아소다로라는 친구 또라이인데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1500년간 관계에 원활한 적 없다. 미국 형님, 나는 확실히 당신 편이야. 한번 우리가 싸운 적은 있지만은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일본, 미국, 인도, 호주가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갔어요? 일본은 우리의 적입니다. 미운 나라에 옛날에. 근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한테 꿀립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살아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꿀려요 우리가 아직도? 전혀 꿀릴 수가 없는데 아직도 꿀리는 건 난 그런 교육이라고 봅니다. 아소다로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죠. 아베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일본 특집이 나오는데 나는 일본 이론 그것도 깨는 줄 알고 읽어봤더니 아베노믹스, 내셔널리즘, and the change to China.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갈구는 줄 아는데 세계는 일본이 중국을 갈구고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날아가는 게 새야 비행기야 아니야 일본이 날고 있어. 여기 큰 글자로 돼 있는 이 글자 보고 내가 좀 경악했습니다. A patriotic Japan, 애국적 일본, that had converted its self-defense force, 자위대를 into a standing army, 보통 군사력, just like any other countries, 보통 나라들과 똑같이 보통 군사력으로 바꾼 애국적 일본은 would add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 안보에 도움이 될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 꼴통 구구파 일본은 그 나라가 무장하게 되면 아시아 안보는 작살난다고 쓰고 있죠. 그러면 세계가 보는 아시아 안보의 우환은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Rise of China, Military Power. 이것 때문에 아시아 안보가 깨진다고 보고 우리는 일본이 커지니까 아시아 안보가 깨진다고 보는데 이거 간단치 않은 얘기입니다. 요번에 7월 5일 날 중국이 러시아하고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큰 해양 훈련을 했습니다. 7월 5일 날 시작했는데 미국이 7월 7일 이부터 야야 우리도 같이 해. 그래서 같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옆에서 맞먹는 훈련을 맞불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은 7월 5일 중국 방문 중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바다에서 협력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바다에서 훈련하고 일본과 미국은 그 훈련을 막기 위해서 훈련을 또 하고 우리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러시아가 산동반도에서 훈련하는데 러시아 군함이 다이로 지나갔습니다. 요번에는 왕창이로 지나갔죠. 중국 군함들이. 중국 군함이 훈련 끝나고 간 걸 보세요. 훈련 끝나고 요 일본 사이라고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뿔나게 하는 겁니까? 일본이 이런 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런 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일본은 뭐 쪼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일본은 반응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비 거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일본은 반응하는 것이죠. 중국에 숨겨놨던 인터넷이 흘러나오는데 일본 모국파 신문에 나온 거지만 중국은 50년 후에 2050년에 한반도를 조선성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일본의 남쪽을 동해성 여기는 아직 다 채 못 가졌습니다. 일본 자치구 이거 막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저 야단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앞으로 몇십 년 하자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중국의 군사비는 1980년서부터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지금 1980년 기준으로 치면 한 50배 늘었습니다 거의. 근데 이것도 중국이 발표했는데 미국은 여기다 2 내지 3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중국의 군사비 증감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군사비가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베가 된 다음에 이번에 0.8% 늘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이 궁극이에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엉성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유도 지금 중국이 달라고 그러죠. 지금은 조용합니다. 왜? 일본하고 맞짱을 떠야 되니까. 한국이 또 중국하고 반응은 안 되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호도 지키라고 큰 군함을 한 척을 해양경찰한테 줬습니다. 천안함보다 3배 큰 배를 만들어서 오로지 이호도만 지킬 것. 네. 국가는 그런 거예요. 아까 그랬죠. 창 들고 지키는 땅이 국가라고. 네. 이런 일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하기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꼴등인 대한민국 군사력입니다. 1등은 태평양 함대 100만 톤, 2등은 일본 함대 45만 톤, 3등은 중국 함대 135만 톤. 양은 많지만 퀄리티가 좀 약해요. 4등 대만 20만 8천 톤, 5등 한국 19만 2천 톤. 예, 우리가 이지쌈이 있으니까 뭐 대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약한데 그래도 좋은 기지를 갖고 있으면 이 약함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근데 그거 만드는데 죽어라 반대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지금도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종북 쪽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종북하고 친중이 붙어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이 해군기지를 반대해야 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단언하겠습니다. 저거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쉴 때 떡볶이 라면 사 먹을 때 그 돈 중에 1원이라도 중국 돈이 안 들어와 있다면 중국은 국가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맛은 막아야지 중국이 올바로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5만 명씩 광고 오고 그러는 것도 다 관광도시의 군사기지가 무슨 말이냐는 그 말에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얘기죠. 중국하고 미국은 중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싸웁니다. 안 커지면 그냥이고. 제가 번역한 책인데 더 커지면 싸운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깡패돼서가 아니라 서로 1등하는 것이 다 국가의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싸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강대 국제정치는 비극이다. 비극입니다. 우리는 햇볕 정치는 뭡니까? 국제정치는 비극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야지 나오죠. 국제정치는 시급 깊은 이야기보다는 좀 냉랭한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가 국제정치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 학자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국방의 역설 안 쓰려고 싸운다. 이 사람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그 책을 최근에 한번 썼는데 책 제목이 중국의 무상 대 전략의 논리. 전략의 논리에 하면은 중국의 무상을 미국 가서 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깨질 거다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사자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놈이 세계 챔피언입니다. 까부는 놈이 쏴서 물어 죽입니다. 더 세지기 전에. 그 독일이 늑대가 까불다가 2번 죽었죠. 영국이란 사자한테. 근데 미국이 1등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은 황소였습니다. 그 영국이 몰라고 보니까 늑대가 아니고 황소예요.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다. 근데 독일이라는 늑대랑 싸우다가 두 번째, 두 번째 저거 미국한테 야, 너도 와서 좀 같이 싸워줘. 그래서 미국이 싸우고 나서 지가 사자가 된 거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일본이나 독일은 늑대 노릇하다 2번 물려 죽은 다음에 돼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욕을 들었죠. 되지 않으니까 또 욕해요. 돈만 따지는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 군사 좀 만들면 군국주의자라고 그러고. 원래 국제적인 그런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원래 시간은 제가 지금 우리 여기인데 우리 조갑자 선생님 모셨는데 한 장군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몇 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지금이죠. 예, 5분 우리 질문이 있을 테니까. 네. 예. 국제정치의 말이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붙어있는 나라는 결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재수가 없는 나라예요. 붙어있는 놈이 너무 많아. 19나라입니다. 바다로 치면은, 바다까지 치면은. 미국은 붙어있는 놈이 두 나라밖에 없는데 둘 다 허약해요. 위에는 허약한 이유 캐나다, 아래에는 더 허약한 이유 멕시코,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도 물고기. 그래서 미국은 그냥 나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 나와서 싸우려면은 옆에 있는 독고미 19마리 떼어내야 돼요. 인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맞먹자고 저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앞날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을 뜨자고 그러는데 미국은 중국에 있는 옆 나라들을 전부 자기 편대로 만들죠. 한자 들어가는 거 다 지편 만들어 놨고 인도 뭐 여기 이번에 버마 뭐 캄보디아 북한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 마지막 나라가 여기서 보면 북한입니다. 북한을 파란색으로 칠 거예요. 파란게 다 미국 편이에요. 파란색으로 칠했다. 미국이 북한을 파란색으로 칠한 것이 북한이 자유민주 국가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 난 네 말 들을게. 앞으로 네 말 들을게. 그 미국도 북한도 파란색, 남한도 파란색. 그러면 통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전역에는 한반도 통일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통일해야 되느냐? 한국은 당연히 한국이죠. 북한은 당연히 지죠. 미국은 누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나. 남한. 네. 그거를 이제 넘어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통일된다면 확실하게 미국 편일 나라. 다른 말로 중국 편 안 할 나라가 통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미국 사례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은 조건도 있었죠. 야 미국 네가 뭐야? 우린 중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우리 민족끼리. 그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확실하게 우리 편 할 나라. 아주 노골적으로 해서 중국하고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 편 들 나라. 근데 그 얘기를 한 나라가 세계에 지금 몇 나라 있습니다. 일본 거의 얘기했고 호주 얘기하고 있고 월남 얘기하고 있고 필리핀도 얘기하고 있고 인도 얘기하고 있고 북한도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2007년 3월에 김계관이라는 자가 노무현 대통령 5년차였습니다. 그때 미국 방문 중에 미국 걱정 마시오.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전쟁하면 우리 당연히 니네 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씨알이 먹히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 말 듣고서 야 이만 미친놈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씨알이 이만큼이라도 먹히려면 미국이 보기에 남한이 이건 아무리 봐도 내 편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전략은 뭡니까? 남한을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상한 국회의원들 있죠? 그런 사람이 지금 2~3명인데 그런 사람이 뭐 그냥 노골적으로 2~3명이지만 그런 사람이 20~30명, 40~50명 넘어가 보세요. 그 미국이 그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군 결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은 무서운 나라죠. 그리고 전략의 나라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알고서 대처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고장이 나가지고 한 20분 못하는 바람에 좀 빨리 끝내는데 맨 마지막에 1분만 농담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1분짜리 농담하고 끝낼게요. 지금 미국이 더 셉니다. 요새 그 브릭스가 달리는데 이렇게 다 엉망이 됐죠. 못 뛰어요 지금 트랙에서. 저는 이 굴루를 미국이 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얘네들 빨리 뛰는 건 너무 빨라 우리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나하고 거리가. 10년 전에 세계 1등 회사 중국 회사입니다. 2등 미국, 3등 중국, 4등 미국. 이게 2009년 통계예요. 2013년 통계 1등서부터 9등까지가 미국 거고 2009년에 1등인 중국 회사가 지금 세계 10등 됐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좀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농담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자기 중국 네티즌들 거기서 이제 나라들이 어떻게 싸우느냐를 했는데 미국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리는 나라입니다. 영국 미국이 때린 놈을 가서 또 때려요. 러시아 자기를 욕한 놈을 때립니다. 프랑스 맞으면 벽 아파주는 나라입니다. 일본 맞으면 미국 보고 때려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기를 때리고 싶어하는 놈을 가서 먼저 때립니다. 북한 누구한테 맞으면 한국 때려요. 한국은 맞으면 미국하고 훈련같이 해요. 중국은 맞으면 욕한대요. 중국 네티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발간한 그 다음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관계 이해라는 과목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고 그리고 해군대학 가서 해군 소령님들한테 어느 나라가 제일 괜찮냐 그랬더니 해군 소령들은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다. 그래서 맞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대에서는 아이들이 손을 안 들고 있길래 야 미국 그러니까 손을 80%가 들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나머지고.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학생한테 왜 미국이야? 내 그 대답에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왜 미국이야? 그랬더니 교수님 미국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어서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반응하는 건데. 그 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나중에 우리나라도 세계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자. 그래야지 그냥 반응만 하고 사는 건 좀 그래요. 근데 만들어 나가는 나라 매일 안 되죠. 그죠? 영국은